네, 강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자, 카카오 목요일날 1.8%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보합권에서 끝났지만 시장도 최소한의 조정 구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정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어떤 이유가 뭐였나요? 여기 8월 초에 조정을 받았었던 거. 요 날입니다. 8월 1일날 한 4% 정도 빠졌는데 이때 세금 관련된 이슈가 터졌어요. 근데 세금 관련된 이슈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 그쵸? 5,000포인트 보내겠다. 이 내용.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부에서 얘기한다고 주가가 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간다 안 간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빼놓고 있어요. 정부에서 5,000포인트 보낼 거야.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증시가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럼 미증시는 지금 어떤 위치인지 봐야겠죠. 미증시 움직임 볼게요. 어떻습니까? 신고가예요. 그러면 미증시도 어떤 부분이 나와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정 구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조정 구간에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PPI 상승률. 그쵸?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아니요. 금리는 인하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다음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경제지표가 박살이 한번 나야 되고 그 경제지표가 박살이 난 부분이 이때 7월 말 8월 초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고용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고용으로 인해서 뭐 물가지수가 높아지니까 뭐 소비가 둔화되고 이런 부분을 쭉 붙여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만 이야기를 드리면 시장이 제일 민감한 건 유동성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식 유동성 방향이 결정이 됐죠. 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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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안입니다. 감세안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연말까지는 안 갈 거예요. 한 3분기 후반 정도가 되면은 시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시장이 이런 정도의 강세를 못 만듭니다. 나스닥 기준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거 나스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은 사실상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지만 어때요? 꾸준히 우상향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갔었던 거 22년도에 내려갔었던 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시켰던 딱 그 구간입니다. 나스닥은 시간차를 두고 경제지표와 맞춰서 갑니다. 근데 그 시간차를 두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등락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때 23년도 뭐 초반 그리고 24년도 후반에는 주가 이미 다 빠졌잖아요. 이때 이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주역인 AI 그리고 거기서 핵심 종목이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가장 수혜를 많이 봤었던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 구간에서 별로 안 좋았다고요. 근데 실적이 우상향. 근데 주가는 먼저 확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실적이 너무 좋아. 근데 떨어지기 시작해. 왜? 예상치를 상회하지 못했으니까 아니면 부합하는 정도에서 실적이 나왔으니까 주가는 먼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 빠지고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를 위축시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했겠죠. 근데 내려가면서 실적이 좋아? 근데 다 내려가니까 실적이 나쁘지만 주가 올라와. 선반영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한국 시장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다고요. 기존에는 뭐 특별한 종목군들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장의 상승도 보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5,000포인트 보낼 거야. 오케이. 뭘로? 유동성으로. 왜? 부동산 잡으려고. 대략 요 정도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주가가 정작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왔죠? 유동성. 그리고 정부에서는 경기를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논란 가지고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가 된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따질 것 같으면 정치하고 있지. 맞죠?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예요. 주식해서 돈 벌어야죠.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주식해서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는 유동성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 유동성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보시라고요. 이미 이 정도 3,3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건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추세 훼손되는 조정이 아니라 이격을 좁혀야 되는 조정 구간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죠? 이건 필요한 조정이 있다는 것이지 여기서 뭐 세금 관련된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격을 좁히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미증시가 앞에서 끌든 뒤에서 밀어줄
될 거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유동성을 넣어주는 그런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되겠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게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카카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 가지고 뭐 미국 시장의 서클 가지고 뭐 주가 등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서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요건데, 자, 서클 보세요. 일단 8월 14일 날 목요일 날은 10%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서클 빠졌으니까 카카오도 빠지겠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서클이 올라가야 카카오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서클이 올라가야 스테이블 코인이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6월 달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법안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25년 6월 달에 상원을 통과했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즉 테더에서는 100%의 준비금 보유, 그리고 월간 회계 감사,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준수해야 된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금 세탁 방지 이럴 것 같으면 테더, 즉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은 사는 데 있어서 달러와 1대1을 매칭시켜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간 회계감사 있죠. 이 회계감사를 받기 위한 게 달러를 보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달러는 이자를 주는 달러, 이자를 주지 않는 달러가 있어요. 이자를 주지 않는 달러는 그냥 현물 화폐, 요거예요.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뭐 100달러, 1000달러 이런 거고요. 이자를 주는 달러는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면 테더, 그쵸? 테더도 그렇고 서클도 그렇고 뭡니까? 1달러의 가치를 1테더나 또는 1서클이 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발행한 것에 대해서 100%의 준비금, 그렇죠?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테더 거래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테더나 서클에서는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테더를 가지고 있는 상황, 즉 테더가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테더 거래의 목적은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쓰죠. 뭐 해외 갈 때 그냥 테더로 바꿔가지고 가면 그냥 나가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더는 본래 목적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함이에요.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코인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 무슨 얘기냐? 테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해외에 나가서 테더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테더를 달러로 바꿔주기도 한다고요. 어떤 시세로? 그냥 지금 환율로. 뭐 해외 나가가지고 뭐 사업을 해. 뭐 너무 큰 사업이면 당연히 그 테더로 하기에는 조금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조금 뭐 수백 수천억 정도까지도 이런 거래로 가능하다고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디테일해지니까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서클이 빠져도 괜찮다고요. 서클은 그 등락을 하는 거예요. 서클은 그냥 서클 발행사입니다. 근데 서클에서 1서클 또는 테더에서 1테더 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100%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100%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다. 그럼 이 채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정부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정부를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테더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한 조건은 뭐 채굴을 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범죄 수익을 가져오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좀 디테일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끊고 가장 중요한 거 지니어스 법안 있죠. 이 지니어스 법안은 서클의 주가가 뭐 등락을 하고 이런 것과 카카오의 주가가 서클이 올라가야 올라간다 이런 것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미 증시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조정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매수 구간도 자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저가 이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하는 걸 잡으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었던 거고 이제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가 되면 카카오의 주가는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겁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여기서 뭐 특검 뭐 수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주가가 좀 가파르게 빠지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신고가 같다. 신고가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돈은 뭐예요? 거래대금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8월 중순인데 8월 말이 되면 한 20일 중반경 정도 될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올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에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으면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100%의 확률로 잘 나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넘어갈지 넘어가지 못할지 이게 중요한데 그 예상치를 낮춰주는 역할이 조정이에요. 그 조정 구간을 나스닥이 한 이틀 3일 요 정도 보낼 수 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은 그래도 하루라도 연휴 기간이 꼈기 때문에 그 등락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 주가 되면 당연히 타점 잡아야 될 때가 됐다. 서클 주가 뭐 폭락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미 카카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가격을 어떻게 보고 신고가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14일 날 장 마감하고 조금 디테일하게 내용을 써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 관련돼서 보면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마감 14일 2분기 실적 마감일이고요. 계속 주도주 순환매가 되고 있다. 주도주는 뭐예요? 신고가 종목군들. 신고가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카카오다. 그러면 코스피가 5천까지 정부에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 말이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한 유동성을 불러일으키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빛을 내가지고 돈을 뿌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부작용에 대해서 다음에 생각하면 되지. 일단 우리는 이 상황에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만 우리 생각하고 일단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 벌자고요. 그리고 그 내용,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뭡니까? 미국 시장이 나쁘면 안 된다. 근데 미국 시장도 조정은 필요하다. 그 시기를 연휴 기간 중에 피해갈 수 있다. 그렇죠? 이 밑에 그 내용입니다. 미국 시장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15일 국장의 휴장이기 때문에 미증시 조정 구간을 피해간다는 측면에서는 좋다. 세금 문제 계속되고 있고 그래도 시장은 상승 추세 계속된다. 주도주가 탄탄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가격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따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보유 종목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밑에 보면 카카오 반등 시작, 페이뱅크 모두 좋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 상관 말고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추가 매수 완료됐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좀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구간 확인하고 팔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제가 계좌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밑에 쭉 내려보시면 항상 강조드리는 주도 섹터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 그룹주 이 안에서만 매매하면 된다.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려서 보면 그쵸? 8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예요? 실시간으로 제가 사라, 팔아라 정확하게 찍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된다 아니에요. 3%대 상승하고 있는데 5%대까지 높여잡아라. 왜? 추세가 잡혀 있으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따라 붙으세요. 그리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모두 돈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눌러보시면 다 나와요. 눌러볼게요. 제 비밀번호 치고 보면 어때요? 매수, 매도,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나온다. 어떻습니까? 안 사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산다. 언제? 신고가에. 그쵸? 시장이 빠졌을 때 같이 빠지고 반등 확인하고 산다. 언제? 반등 확인하고. 예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저 앞으로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왜 안 사요? 반등하는 게 중요하니까,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즉 주도주만 한다. 그랬을 때 어때요? 수익 구간 7월 28일 날 151%의 수익 구간.
여기입니다. 더 내려볼까요? 7월 1일 날 188%의 수익 구간.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신고가 구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알테오젠이 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매수. 그렇죠?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 더 올라가죠? 돌파하는 또 매수. 그렇죠? 그리고 매도 한 결과 어때요? 33%. 7월 28일 날 여기 보시면 24년도 초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확인하고 매수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쭉 내려보면 33%대 24년도에 이렇게 된다고요.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다.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한화오션.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연초에 이미 수익 구간 만들었어요. 57% 2월 5일 날. 그리고 쭉 와서 반등 확인, 돌파, 또 매수, 매도 한 결과 어때요? 8월 11일 날 33%.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받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산 테스나 매수한 거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강한 것, 즉 파운드리 수주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먼저 매수하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격대가 확인된 이후에 매매한다. 끝. 그랬을 때 이렇게 수익 구간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가격 보라 그랬죠? 이 가격에 대한 이해, 이론적인 부분 뭐냐? 카카오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바꿀 것인지 그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모든 종목군들은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상한다? 틀리면 누가 책임지나요? 손절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을 샀을 때,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그때는 손절이 가능하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손절이 되는 그 순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할 겁니다. 그쵸? 저 보세요. 저라고 팔고 더 올라가면 짜증 안 날까요? 그쵸? 그리고 저라고 여기 매도한 가격대 보세요. 하나오션인데 8월 11일 날 108,5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저라고 12만 원에 안 팔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보세요. 저라고 여기 팔고 정확하게 여기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왜 계속 분할 매수하나요? 예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150% 내려보면 180%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고요. 카카오 이제 시작입니다. 그쵸? 카카오에 대한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카카오와 함께 이제 8월달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서 9월달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건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